사람들의 눈을 피해 동네를 맴돈다는 수상한 할머니. 이웃들의 목격담이 쏟아집니다. 햇빛에 이렇게 몰라져갖고 혹은 이렇게 나오고 날마다 딱 10시 되면 나서서 활동해.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닌다 소리 들었어요. 할머니의 은밀한 행동에 금세 소란스러워진 동네. 우리 왜 갖다 놓냐고 쓰레기를 집으로 좀 갖다 놓지 말았게. 정년객이 나겠지. 내가 정년다고 그래. 그리고 눈에 띄는 외모 때문에 일명 혹할머니라고 불린다는 수상한 이유. 사방이 쓰레기로 둘러싸인 할머니의 집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수상한 이유 때문에 동네가 어수선하다는 제보.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제보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앞에는 또 터널 좀 있단 말이에요. 빈 공간이. 걷다가 쓰레기를 싹 쟁여놓아서 고양이가 살고 음식물 썩어내 나잖아요. 이게 주위에서 난리예요. 내가 한번 가니까 가가냐니 쓰레기가 따뜻해요. 쓰레기를 모으는 세입자 할머니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제보자. 그 사람한테 이거부터 제기 해주면 쓰겠고 밥 좀 새끼니 먹고 그랬으면 쓰겠어. 이거 누가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제보 속 주인공이 사는 집은 평범해 보이는 주택가입니다. 동네 사람들 역시 할 말이 많은 듯 보였는데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침으로 쌓아놓고 뭐인지는 몰라요. 여튼 그리고 바닥에도 뭐가 이 정도 안 보여줘. 근데 이렇게 넘어가갖고 저기서 쓰레기가 방으로 하나 차갖고 있는데 안 보여줘요. 할머니의 기이한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답니다. 요것도 다요. 이거 뭔가 모르겠어. 나도 이렇게. 이웃집 곳곳에 온갖 고물과 쓰레기를 쌓고 있다는 건데요. 저렇게 많이 챙겨졌어요. 저거도. 여기 뒤에도 또 챙겨졌어요. 그 창고들하고 쌓아놨어요. 봐봐요. 여러 거 쌓아놨어요. 뭐 사람 죽어보나게. 담벼락은 물론이고 남의 집 창고까지 점령한 할머니의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주민들. 할머니는 무슨 이유로 이토록 쓰레기를 모으는 걸까요? 그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집은 인기척조차 없었는데요. 작은 방이 촘촘히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할머니.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들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K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왜요? 혹시 이 짐 쌓아두시는 어머니 때문에 혹시 불편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스도 아니고 뭐 비닐 같은 거 쓰레기를 그냥 잔뜩 놔둬가지고 벌레가 불썩불썩했어요. 뭐 엄청나죠. 쓰레기장도 아니고 뭐 신고도 흘러다가 말았어요. 쓰레기 봉투를 뒤지는 것이 일과라는 할머니. 하루에도 수차례 동네를 맴돌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명인 사람이다. 내가 안지는 오래됐어. 10년 넘었어. 그때는 깔끔하니 좋아. 근데 여기 옛날에 이렇게 작았는데 그렇게 커지더라고. 말을 잘해. 기가 막히게 잘해. 그래. 아들도 붙나 있고. 얘가 금방 갈 때다. 잠시 후 모습을 드러낸 할머니. 이웃집 담장 밑에서 한참 동안 무언가를 두드립니다. 이내 주위를 둘러보더니 익숙한 듯 높은 담장 위로 올라가는데요. 성큼성큼 걷는 모습이 거침이 없습니다.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담장 너머에는 온갖 고물과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기라도 하듯 빠른 속도로 쓰레기를 정리하는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희 K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얼른 가. 여기서 취재 안 해도 돼. 얼른 가라고. 있어. 나 신경 쓰니까 얼른 가라고. 갑작스런 제작진의 등장에 당황한 건지 할머니는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다시 담장을 넘어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웃집 담장을 오가면서까지 그녀가 지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한참을 헤매던 끝에 할머니를 다시 만난 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를 뒤지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아니 뭐 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어떤 일을 뭐 하세요? 여기 쓰레기를 내가 좀 정리해주거든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러면 맨날 도니까 이런 거 가져간다고. 고무장으로 바꿔 가야 돼.
고물상에 팔 쓰레기를 모을 뿐이라는 할머니. 그런데 얼굴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굴에 이제 이건 언제부터? 아니 오래됐어요. 이 악성 종양 같은 난 진즉 죽었어. 악성 종양이 많이거든. 신생을 딱 악물고 있는 거야 같이. 그게 칼제기가 엄청 위험하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러면 좀만 하면 너무 힘들고 까그라져 버려 사람이. 제보자의 이야기처럼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들어가라니까 어찌 나고 나 괜찮게 나고. 경계심을 드러내며 집으로 들어가 버리는 할머니.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갈 순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날 밤 늦게까지 계속된 기다림에 할머니는 제작진과의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아이 불편한 게 있네. 이거 다시 꺼버리라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집으로 안내하는 할머니.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좁은 방 안을 꽉꽉 채운 물건들. 발 디딜 틈도 없는 이곳에서 할머니는 홀로 살고 있다는데요. 돌아버리겠어 살림 때문에 연져놓으면 또 쓰그러지고 진짜 그놈을 싹 끄집어내갖고 밖에서 이제 정리하고 빼내야 돼. 돌아본다니까 내가 못 돌아다닌다고 여기를 겨우. 내가 그 안에서 개원했으면 진즉 들어라게 해버려. 가구와 잡동사니가 함께 뒤엉켜 벽을 이뤘습니다. 장롱이? 문 열어지도 안 해. 움직이기 힘든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이 들어오지 않는 컴컴한 방에서 할머니가 뭔가 찾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나 마시면 다행히 있구만. 포도즙 엄청 비싼 거예요 이거. 농장에서 서울로 백화점으로 납품한 거야.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뭐냐 누구냐 한 두 개. 짐 속에 파묻혀 있던 포도즙을 꺼내놓는 할머니. 좀 뜯기기가 문제구나. 평소 아껴둔 것이라며 제작진에게 권하는데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밥은 여기서 안 먹어. 저기 화장실에서 먹는다니까. 여기가 싱크대인데 사용 못 하잖아. 주방 역시 제 기능을 잃은 채 물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남은 유일한 공간은 화장실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내부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물건들로 가득한데요. 밥솥은 여기 왜 있어요? 여기서 조금씩 여기다 놔두지 밥솥. 라면도 있고 또 여기 이제 뭐 반찬 그릇 같은 거 빈 그릇이 있어. 쓰레기통인데. 화장실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는 할머니. 바닥에 놓인 식재료들은 언제부터 있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다 이렇게 쫙 정리가 되었는데 이제 보짠 넣고 또 쓰그러지고 또 쓰그러지고. 아 원래 이렇게 쌓아놨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쌓아놓고 통로 길을 놔뒀었지 이렇게. 근데 이놈 이제 그 밑에서 박스 끄집어내갖고 이렇게 뒤집다 본게 이제 찾다 본게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갖고 창피하고 안 보여. 누구 집 안 보여 얘 나.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게 좁고 불편한 데서 사세요? 내가요. 지금 당장 우리 옮길 수가 없잖아요. 음. 그리고 내가 여기다 전입해놓고 지금 여기다 전입해놓고 모든 일을 다 여기서 집에 안다 그러고만 진 여자도 여기 들어서 내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요. 다 이렇게 전입해놓고 다 가구 신청 다 해서 앞장서서 다 해갖고 지금 살기 편하게 다 해놨어. 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당장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는데요. 어떻게 주무세요 어머니? 아니 그냥 여기 있어. 이불 하나 있어 여기. 얇은 거 그놈 끄집어다 놓고 그냥 불편해도 그냥 자 그냥. 어느 한 곳 편히 누울 수 없는 할머니의 집. 쓰레기가 주인이 되고만 이곳에서 그녀는 불편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 할머니는 스스로를 쓰레기집에 가두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할머니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물을 주워오면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씻는 작업을 한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쓰레기들이 다 할머니만의 세척 과정을 거친 것이죠. 놔둘 데가 없잖아 보다시피. 언니는 배 안에다가 아저씨를 주려고 다 잊혀서 착착착 포개놓게. 작업을 마친 후에는 바닥 청소도 잊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할머니 방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요. 집주인은 애가 탑니다. 돈이 되게 돈이요. 여기 다 신는다.
보고 요 마늘 요 뭐요 요다 오셔요. 요다 씻어놨어. 오메 너무 입을 옷 너무 크러. 아메. 안타까운 마음에 오래도록 참아왔지만 다른 세입자들과 이웃들의 원망을 듣는 것이 괴롭다는 집주인. 애써 눌러오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줌마, 이리 오시오. 그래, 짐이 더 많아져. 뭐라고 옷을 갖다 놓냐 이 말이요. 놈이 또 연장까지 갖다 놨네. 집에다가 쓰레기 다 갖다 놨어. 그럼 친이라고 지저내 또 갖다 놨어. 맨날 정리한다 그래. 맨날 정리한다. 예, 지금 2년 됐어. 정리할게는 놔두시. 맨날 정리한다 그래. 그리고 뭘 정리한다고? 뭘 정리해 뭐를? 아 시끄러. 거짓말 말해. 오빠가 있으니까 차로 가져간다고. 할머니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정리한다. 맨날 정리한다. 예, 지금 2년 됐어. 방 좀 봐봐. 못 들어가. 방 좀 봐. 예, 방 좀 봐. 저 장판 위에 잠자요. 쓰레기 위에 잠자요. 답이 없는 싸움을 한 지도 벌써 2년째.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없는데요. 진짜 사람들이 아주 내 편이 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나는 무서운 것도 없어 이제는. 뭐 나무건 내가 얻어먹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무가 뭐 덜나무도 안 오고 했기 때문에 뭐 나무 부끄러운 날 많아. 사실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할머니. 요 놈을 아까 얼른 꺼냈어 내가 진 여자들이 간소리 나길래. 선물도 준비했지만 주지 못했답니다. 예전에 내가 약국에 근무를 해서 알아. 약에 대해서. 아 약간 근무를 하셨어요? 해서 안다고. 그게 내가 이거를 거의 10년 끄집었네. 거기서 다니면서 근무를 했어. 그래서 약국도 많이 살렸고 내가. 사유를 내가 다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약국에서 일을 했다는 할머니. 수소문 끝에 할머니를 기억하는 이를 만났는데요. 저희 K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윤어머니라고 아세요? 저희랑 계속 이렇게 생활한 게 아니라 약간 청소 같은 거 살짝 도와주고 그냥 가셨다가 이렇게 오시고 그냥 그렇게만 해가지고 결혼 생활 불행해가지고 이혼하시고 사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편과 헤어진 후 일에 매달렸다는 그녀. 우리 집도 다 일도 했는데 총 와서 쪼까 도와주고 밥 얻어먹고 이제 자기 몸이 아프니까 내 마음적으로 우울증이 와버리잖아. 내 마음이 아프니까 또 혼자 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겠지 사람마다 다 가끔 한 번씩 와요 요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짜는 게 이렇게 하나도 못 하놨다가 줘 저런 거죠. 깡통이랑 저런 거. 홀로 생계를 꾸리며 사는 일이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낡은 리어카에 담긴 고물과 재활용품은 할머니에게 보물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하나 둘 고물을 주워오기 시작한 것이 어느덧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팔기 위해 줍던 고물이 어느새 집안 전체를 점령한 상황. 더 이상 둘 곳이 없어 이웃집 담장까지 쌓였는데요. 소주병이 22개. 정작 할머니가 고물상에 파는 양은 얼마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캔도 저거 몇 달 모은 거야. 거기서 파밭에 흠빛이 쪄서 밟아갖고. 아우 진짜 화도 못해. 이렇게 해서 뭐 사 드세요? 아니 뭘 얼마나 사겠어. 오늘 내가 지금 빵이 맛있는 거 있으면 빵 바로 가서 빵을 좀 살라 그랬는데 빵이 지금 맛있는 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식빵이라도 먹으려요. 오늘 만든 거 있으면. 열악한 사정 때문에 빵으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다는 할머니. 몇 개월간 모아놨던 재활용품을 팔고 가장 먼저 찾은 곳도 빵집입니다. 힘들게 번 돈으로 마련한 빵. 오늘은 제작진의 목까지 넉넉하게 챙겼습니다. 이 아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럼 아들은 또 언제 오고 안 보셨어요? 연락을 안 하고 사실 이렇게 남편하고 헤어진 지가 오래됐고 남편하고 연락도 없이 살고 몇 년이나 됐어요? 몇 년이라니 지금 몇십 년 됐지. 남편이 그때 당시 이혼하자고 몸부림하고 큰애 임신했을 때도 배가 많이 불렀는데 애기 빼자고는 빼고 헤어지자고 하고. 꽃다운 젊은 시절 결혼을 해 두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할머니. 견디다 못한 그녀는 결국 집을 나왔고 지금까지 홀로 생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드는 외로움을 막을 길이 없는데요. 누군가에게 버려진 물건을 차마 그냥 둘 수 없어
집안에 들인 지도 수년째. 이제 할머니도 많이 지친 듯 보였습니다. 얼굴도 동양도가 있지. 밥을서 내가 식당일 나가겠는가. 어디도 못해 이제는. 보고 싶어도 못해. 저거 돈 대도 안 해. 한 달에 1, 2만 원 벌기도 힘들어. 이달에는 뭐 10,000원도 못 벌어 솔직하니. 지금 있는 것만 마무리 치고 나 안 올 수도 있어 지금. 안 올 거야. 놀 수가 없어 있다가. 나갈 데도 없고. 할머니는 지금의 위태로운 생활을 끝내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쓰레기에 집착하는 할머니의 행동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속이 두드러지게 보일 정도라면 아무래도 사람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게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가뜩이나 사회적 고립감이 있는데 더 심화시켰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물건을 쌓아두고 거기서 내 만족감을 얻겠다. 내 삶의 의미를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분의 경우 집 안은 굉장히 쓰레기 덤이고요. 집 밖은 비록 깔끔하다고 할지라도 집안을 저장의 장소로 선택한 저장 강박증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은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저장 강박 증상을 앓는 분들은 대개 고립감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족을 다시 품 안에 안겨드려야 하겠고요. 또 친밀한 이웃이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상당 부분 이분이 이러한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쓰레기에 대한 할머니의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먼저 할머니의 마음을 여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였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제작진을 반갑게 맞아주는 할머니. 불과 얼마 전까지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던 공간이지만 이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집안에서 음식을 대접하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왠지 모를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커피 먹어야 되겠지. 이거 커피예요? 이거 여기 맛 괜찮았지? 원래 커피 내리면 소금을 좀 넣거든 조금. 많이는 아니고. 할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특별한 커피까지 맛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할머니의 미소. 하지만 집안을 가득 채운 물건들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주무시다가 막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떨어도 괜찮은데. 같이 이렇게 어머님한테 다 허락받고 정리하고 모으고 온 그러시는데. 동네산 다 뒤다보고 막 말라고 창피한 게 안 해 나 그러면. 청소를 하자는 제안에 돌변하는 할머니. 도움을 줄 가족은 없는 걸까요? 아들내미한테 연락하면 안 된다고 내가 만번 말하니까 애들한테. 아예 안 돼? 아니 내가 사유서까지 올려놨잖아 저기다가. 도움도 나를 줄 수도 없고 내가 도움을 어떻게 진데도 주도 못한디. 연락하면 뭐하겠어 애들한테. 관할 주민센터에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알고 있는지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KBS 제보자들에서 나왔는데요. 동에 할머니 계시잖아요. 네, 그분 좀 여쭤보려고 왔거든요.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다방면으로 확인해 봤는데요. 아, 쌓아두신 지 좀 오래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네. 문을 안 열어주니까 자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신 거예요? 수급자예요. 아, 수급자예요? 할머니 가족분들은 혹시 자녀가 있는데 네. 연락이 안 되실 거예요. 자녀들하고 연락이 안 되고 연락처도 저희가 모르고 가족들과는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황. 주민센터 측에서 좀 할머니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본인이 희망하신다 하면은 네. 저희 자원봉사센터 그쪽하고 나를 잡아서 네.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청소과 이쪽에서 지원 네. 차량 지원해주라 하고 수술 같은 게 긴급 지원이 된다면 수술비 지원 그런. 얼굴에 혹 때문인지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는 할머니. 차 타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병원 방문을 망설였지만 설득 끝에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며 영양 섭취도 좋지 않은 상황.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데요. 꽤 크네요.
이렇게 만져서 아프진 않으세요? 그 허구는 안 아프는데 한 번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3일 이쪽, 계속. 이쪽으로? 예. 정밀 검사를 통해 한쪽 얼굴에 커다랗게 자리한 혹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침샘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의 성격입니다. 이러한 영상 검사로 봐서는 현재까지는 양성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크기만 크고 밖으로 이제 미용상의 문제는 있지만 현재 생명을 이어갈 그런 종양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통한 치료가 가능한 걸까요? 이하선 침샘 내에 있는 묻어져 있는 안면신경을 보존하는 수술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성이 따르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수술.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의 집안 청소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나섰습니다. 뭐 이런 거 연다요. 이것까지 필요가 없어. 방 대만한 거 하나뿐이야. 짐 정리가 문제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심장이 떨려 죽겠는데 이거 뭔 짓거리 가요. 오늘 갔어요 그냥. 혼자시 힘드시니까. 아니 가시라고. 도와드릴게요. 아니 갔어요. 여기 하고 내가 남으면 내가 하려니까 갔어요. 할머니를 향한 봉사자들의 설득은 한참 동안 계속됐습니다. 거라도 저희랑 같이 정리해요. 장 것을 해야 큰 것이 나오는데. 진심이 통한 걸까요? 바위처럼 단단했던 마음이 흔들립니다. 결국 청소를 허락하는 할머니. 집안을 꽉꽉 채우고 있던 물건들이 하나 둘 밖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엄청난 양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도 바빠지는데요. 그런데 집 밖으로 물건을 꺼내놓자 내가 떼야 할 부분이 있다. 나 이거 가져갔어 어머니. 아니 그렇게 이렇게 지금 일단 떼놓으면 내가 집에서 이제 싹. 그러면 어머니 힘들게 나랑 이렇게 분리하게. 안 그래. 뭘 안 그래 진짜. 아니 나도 그냥. 아이 그냥 여기도 봐야 되고 내가 안에도 봐야 되고 미쳐버렸네 그냥. 밤이면 앞도 잘 보이지 않던 컴컴한 방에 형광등도 설치했습니다. 할머니가 앞으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청소에 임하는데요. 사용할 수 없는 물건들은 처분하기로 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조금 혜택이 없어요. 좀 도와주고 보물을 안 주고 했으면 좋지 않냐 나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호를 해가지고 좀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쓰레기를 폐지를 안 주고 쓰레기를 안 주면 그게 바람입니다. 저 바람은. 2년간 할머니가 모아놓은 짐을 모두 빼내자 마치 다른 집처럼 보이는 공간. 이제 할머니가 집안에서 음식도 먹고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집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집이네. 내 이렇게 놨어 이렇게. 깨끗해진 집이 마냥 반가운데요. 그동안에 미안해요. 진짜 너무 서로 그래가지고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제야 마음의 앙금이 조금 풀린 듯한 두 사람. 왜 그냥 나하고 이렇게 되고 할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선물을 이제야 전합니다. 집주인 역시 할머니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하는데요. 오늘이 오기까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옛날에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도 놀러와서 같이 밥도 먹고 좋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우리가 안 그래요. 더불어 사는 건데. 이제 할머니의 고단한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정리하고 깨끗하게 살고 싶다고. 필요한 것만 갖고 다 버리고 깨끗하게 생활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저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사람의 온기를 대신해 할머니의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건 고물과 쓰레기였습니다. 이제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한 이야기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